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입니다. 오늘은 전세권 등기를 과연 해야 할까요? 이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던 전세와 전세권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항목별로 한번 자세하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전세는 이 채권적 전세입니다. 우리가 임대차 계약 맺어서 전세 얼마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채권적 전세를 말하는 것이고, 그걸 등기했을 때 등기한 전세가 전세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권과 보통 우리가 말한 전세는 달라요. 그럼 등기했으면 또 다른 권리가 있을 텐데, 등기한 전세권은 또 어떤 효력이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한 전세권은 물권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전세는 채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등기한 전세는 물권이 됩니다. 물권이 되어서 이 두 가지 이제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용익 물권으로서의 효력과 담보 물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 용익 물권으로서의 효력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이고요. 담보 물권으로서의 효력은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경매했을 때 건저당권과 저당권들하고 이게 다퉈서 그 우선 순위 설정된 날짜에 따라서 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되고요. 하나 더 갖게 되는 권리가 경매 신청권입니다. 언제든지 임의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전세권의 효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세와 그걸 임차권이라고 할게요. 그 임차권과 그 전세권을 한번 항목별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떨 때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한번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먼저 요건의 구비라는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그 요건의 구비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세권은 설정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를 하자면 그 서류가 여러 가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임대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떼어줘야 될 또 서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하고 또 등기도 해야 하고, 그러면서 또 비용이 들어요. 비용이 만약에 5억 정도를 전세권 설정을 한다고 하면 한 120만 원, 110만 원 그 정도로 비용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꽤 큰 비용이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임차권은 아주 간단하죠. 동네에 있는 주민센터에 가서 주소 전입을 하고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 계약서에다 확정일자를 딱 받아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건의 구비라는 측면에서는 임차권이 훨씬 더 간편하고 비용이 덜 든다, 비용이 안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경매를 한다면 보증금의 회수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게 또 더 유리할까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권은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건물과 대지가 따로따로 경매가 된다고 하면 전세권은 건물 가액에서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지 가액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임차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렇게 이제 큰 권리를 줬거든요. 그래서 임차권은 건물 가액에서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고 대지 가액에서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시 보증금의 회수라는 측면에서도 임차권이 훨씬 더 유리하네요. 그런 다음 처분 가능 여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전세권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와 담보 제공, 전전세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는 처분 금지 특약이 없었어야 돼요. 만약에 임대인하고 사이에 전세권 설정을 하면서 일체의 처분을 금지함 이렇게 설정 등기에 같이 올라가면 그러면 처분이 금지되는 거거든요. 이런 처분들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금지 특약이 없다면 양도와 담보 제공과 전전세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임차권 양도와 전대차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처분 가능 여부에서는 전세권이 좀 더 유리하죠. 큰돈 들여서 등기를 했으니까 이 정도 효력은 있어야죠. 그 다음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전세권에서는 최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소액 전세금이라고 해도 최우선 변제권이 없는데, 지난번 제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임차권에서는 소액 보증금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을 줍니다. 행사하게 해줍니다. 이 소액 보증금이라는 거는 부천 같으면 1억 3천만 원, 지금 현재로는 1억 3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소액 보증금이라고 하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4,300만 원까지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선순위 많이 있다고 해도, 건저당권과 저당권 같은 게 많이 있다고 해도 그 선순위 권리자들보다 훨씬 최우선해서 변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큰 보호를 해주는 것이, 약자를 크게 보호해주는 것이 임차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최우선 변제권 측면에서는 또 임차권이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럼 경매 시 미배당분이 발생했다. 그럴 때는 또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그러니까 전세권은 선순위 전세권이라 하더라도 전세권 만약에 일부 배당을 받고 일부 배당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합니다. 하지만 임차권은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날짜만 선순위라면 미배당분이 있어도 낙찰자에게 그대로 인수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낙찰 받으시는 분이 이 임차인의 그 나머지 그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전부 다 내줘야 되는 그런 의무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매시 미배당분에 대해서도 임차권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새 낙찰자가 보증금을 다 줄 때까지 안 나가고 그 집에 계속 살면 됩니다. 그런데 만기 시 보증금이 반환이 지연됐어요. 아니 이제 집이 아직 안 나가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못 해준다. 이럴 때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 보면요. 전세권은 그냥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등기로 임의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로 경매 신청하시면 되고요. 임차권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한번 소송을 거쳐야 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거쳐서 승소한 다음에 그 확정 판결서를 가지고 강제 경매를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증금 반환 지연 시 경매를 신청하는 부분에서는 전세권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요 항목들을 이제 총정리를 해놨어요. 한 장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복습하시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요건의 구비라는 측면에서는 아까 어느 쪽이 더 유리했어요? 네, 임차권이 훨씬 더 유리했어요.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절차가 간단하면서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경매 시 배당금의 회수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쪽이 더 유리했나요? 임차권이 훨씬 더 유리했죠. 임차권은 건물 가액에서도 대지 가액에서도 모두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세 번째로 최우선 변제금의 측면에서는 임차권이 더 유리했죠. 임차권에는 소액 보증금의 소액 임차인들의 최우선 변제권이 있어서 항상 선순위보다 일정 금액을 먼저 받을 수가 있다. 그 엄청 큰 권리예요. 그런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임차권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네 번째로 경매하면서 경매 배당 시 미배당분이 발생했을 때 또 어느 쪽이 더 유리했던가요? 임차권이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은 미배당분이 생기면 그대로 소멸되고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지만 선순위 임차인의 미배당분은 낙찰자가 그대로 인수해서 갚아줘야 됩니다. 다섯 번째, 초분의 효력은 어느 쪽이 더 낫던가요? 전세권이 훨씬 더 강했죠. 전세권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만기 시 보증금이 반환 지연되면 할 수 있는 그런 경매 신청이나 이런 행위에서는 전세권이 훨씬 더 유리했죠. 전세권은 바로 임의 경매 신청 가능하고 임차권은 소송을 한번 거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전세권과 임차권을 이제 총 비교를 해봤으니까 전체적으로 만약에 내가 전세를 들어간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나한테 가장 알맞고 유리할지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판단하시기가 훨씬 쉬워졌죠.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임차권으로, 그러니까 주소 전입과 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한 다음에 그냥 사시는 것과 또 임차권인 채로 보증보험을 드시는 분들이 요즘 많잖아요. 보증보험을 드시는 그런 경우와 세 번째로 전세권 설정까지 하는 그 세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성향에 맞는 내가 가장 안심되는 그런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손님들이 전화 오셔가지고 내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보통 굳이 전세권까지 설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임차권이 이렇게 권한이 강하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을 이렇게 강하게 보호를 해주니까 웬만한 거는, 그러니까 임의경매 신청하는 거 말고는 마지막에 웬만한 건 임차권이 훨씬 더 강하게 보호가 되고 있으니까 굳이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데 그래도 본인의 성향상 훨씬 더 안전한 게 좋으시다면 하셔야겠죠. 그리고 보증보험도 많이 드시는데 보증보험료도 꽤 비싸요. 만약에 5억짜리를 2년간 보증보험이 든다면 보험료가 한 8, 9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2년이 지나서 다시 이제 갱신 계약을 하거나 하면 다시 또 그 해
그 2년 동안 또 보험료를 새로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꽤 많이 드는 편이죠. 그런데 이제 비용까지 감안하시더라도 그 세 가지 경우 중에서 나는 이걸 택하겠다 하고 네,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그 결정에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한 정말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